정치를 하려는 명분으로 윤석열의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독재 운운합니다. 유행도 아니고. 오늘 조국 신당을 띄운다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출사표에는 자기의 유죄 선고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윤 정권 심판과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민주진영, 민주당 진영, 야권 진영의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고수한 준연동형 비례제에 우리도 합류하겠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힙니다. 아니죠? 이 정도면 직접적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안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며 밖에서 도와줘라 라고 장군멍군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과 연대해서 이번 총선을 이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겉으론 내심 조 전 장관과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라며 선을 긋는 듯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민주당과 함께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라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독재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대의 명분이 거창합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문체부 차관도 하셨잖아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 이 명분을 조 전 장관은 어디서 찾아왔냐면 윤석열 독재 종식을 위한 것이 첫 번째 명분이고 두 번째는 민주진영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전 장관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저 정도 되면은 부끄러워서라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꺼릴 텐데 뒤로 돌아가 숨을 텐데 저분은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저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때나마 꽤 오랜 동안이죠. 저분의 글 한 줄,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민 아주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었잖아요. 저분이 지금의 저런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갔었더라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는데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일종의 배제 신호를 보냈는데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 거지만은 누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큰 기여했을까? 제 기준을 얘기 드리면은 저는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당시 후보였고요. 세 번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공동 3위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공동 3위에 올랐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공을 세웠던 출범한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몰아세우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힘을 합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당신이 잘 아는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독자 신당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있는 것 같다. 뒤에서 살짝 옹호를 해준 거죠. 검찰 개혁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의아하고요. 가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가 있어요. 아주 강렬했던 무슨 얘기냐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주장이었어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가 지금 범죄가 소명된 것이 대부분이 반칙과 특권을
활용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을 때 지하의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네.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정치의 21세기 초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운 상징이다. 예.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시 보시지만 조 전 장관 신당 창당해서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민주진영 승리를 의미하는 발언. 비례제로 연대하겠다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 안에서 안 된다면 밖에서 바로 민주당의 서지현 부대변인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 많은 법조계에서는 최종 판결도 유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직 조 전 장관과 연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지금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2심 전심 위성정당 만들어서 연대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 연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께서 그 신당은 만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지역구로 출마할 건지 혹은 비례로 할 건지 혹은 뭐 불출마해서 다른 후보를 도울 역할을 하는지 예. 그게 좀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뭐 조국의 강 조국의 강 하는데 조국의 강에는 이제 조국의 배를 띄워버린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이게 민심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막 잠수함이 될 수도 있고 예. 유람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초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질문. 예. 왜 민주당에선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하면서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한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어떤 그 유죄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해서 검찰이 너무나 가혹하게 한 부분 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참모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프레임으로 갈 것이냐 혹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권 중간 평가에 대한 프레임이 퇴색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연대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다 열어놓겠다는 것이지 이게 뭐 지금 또 이제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군요. 있고 그 선택지는 조국 장관의 행보가 나오고 나서 또 네. 여론 또 살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여러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3지대로 나와서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를 쳤는데 김영우 대변인님,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말로 여러 주장을 했지만 지금 다시 얘기 들어보니까 조국과 결국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쾌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항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내부 의견도 있고요. 건넜다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그 안에 또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지지하는 집단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도저도 예. 아닌 거고요. 이번에도 이도저도 아니다. 예, 이도저도 항상 아니었고 이번에도 선거의 득실을 따지겠죠. 따져서 어느 정도 거리 둘 것인가 이거를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또 평산을 찾아가서 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그냥 새해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를 하러 갔으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될 텐데 저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저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지 과거에 살고 있는지 항상 좀 헷갈리고요. 과거에 살고 있는지 헷갈린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에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예. 수용하지 않고 억울하겠죠. 예. 그리고 나는 당당하다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가 소신 있고 옳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는 저는 그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지식인이고 공인으로서의 가장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가의 보도처럼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좋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꼭 내가 싸워야 되느냐. 지금 정말 싸워야 될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습니다. 야당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왜 나야만 하는지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본인이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도덕성과 자격을 가졌는지를 자문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거를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총선을 출마하는 건 아니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문현답이 기대되는데 제3지대 개혁신당은 조국신당과 연대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직 모르겠다는데 개혁신당의 당론은 뭡니까? 굉장히 우문을 주셔가지고요. 예, 제가 좀 답하기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조국 신당하고 연대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대조적인 두 당의 답변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